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청하초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으나 그 안에는 그야말로 색다른 활기가 넘쳐오르는 한 골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상사에 단념한 듯 보이는 과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하여 사람들은 과부촌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부라 하여 한스럽고 슬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었죠. 때로는 사랑도 흥도 욕망도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촌의 밤은 은근한 웃음소리와 수런거리는 대화로 가득 찼고 기이한 내기와 뒷담화로 밤이 깊어가곤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달빛이 조용히 기와지붕을 타고 내려앉을 즈음 과부촌의 작은 마당 한복판에 몇몇 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적삼을 곱게 걸친 홍씨 과부가 부채를 살살 흔들며 능청스럽게 웃었고 나이가 지긋한 김씨 부인은 몸을 고추 세우고 안쪽 허리춤을 다잡으며 입을 열었죠. 에구, 이렇게 한 세월을 흘려보내기만 할 터인가? 재미 삼아내기를 하나 하세. 그러자 젊은 막내 과부 은혜가 도르르르 눈을 굴리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기라니요? 무슨 내기 말씀이십니까? 그 순간 홍씨 과부가 부채를 탁 접으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김씨 부인께서 내기를 하자고 하셨으니 틀림없이 보통 내기는 아닐 것이오. 혹시 이 과부촌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가려보자는 것이라도? 그러자 김씨 부인은 손을 내저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니지, 그보다 더 재미난 것이 있지. 그리하여 김씨 부인은 과부들 사이를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날마다 장터에 나오는 젊은 훈장이 있지 않소? 그 사람과 방사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훈장 이도령이라면 이미 청하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선비 정신을 지녔으며 외모 또한 준수하기 그지없었죠. 그는 마을 안악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으나 정작 누구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였습니다. 대체 그가 원하는 여인은 누구인지, 어떤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호기심과 승부욕으로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그 사람이 과부들을 쳐다보겠소? 사내놈들은 죄다 젊은 안악들만 좋아하지 않소? 홍씨 과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도전의식을 불태우고 있었죠. 김씨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야 모르지. 남자란 것이 어떤 구석에서 마음이 흔들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 이 나이에 새롭게 뼈대 있는 양반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여생이 더욱 빛나지 않겠소? 그럼 김씨 부인은 어찌하시렵니까? 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단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남자들이 어디 나의 가슴을 보고 아니 흔들릴 수 있겠소? 난 은근슬쩍 비단옷을 선물하면서 가슴을 보여줄 참이요. 홍씨 과부는 그 말을 듣고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코끝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고운 글씨로 연서를 써서 건네겠소. 사내들이란 귀보다 눈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좋은 글씨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겠지. 연서에 제 향기가 남을 수 있도록 입술 자국을 남겨놓겠소. 막내 과부 은혜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저는 장터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그의 관심을 끌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과부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작정한 만남이겠지. 어허, 이 막내가 이렇게 대담했소? 그러나 이 내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부촌의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과부들의 가슴은 은근한 흥분과 기대감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하여 청하촌의 조용한 마을에 또 한 번 재미난 풍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터 한쪽 비단 행상이 놓인 곳에서 김씨 부인이 손끝으로 고운 비단을 살며시 쓸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풍기는 묘한 우아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 그녀의 노련한 기품에서 나오는 것이었답니다. 이도령이 행인들 사이에서 지나가자 김씨 부인이 능숙한 몸짓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구, 이도령. 이렇게 홀가분한 차림으로 다니시니 행여 밤바람이라도 맞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녀는 곱게 개켜둔 비단 도포를 펼쳐 보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보시게요. 이도령을 위해 특별히 지은 옷이랍니다. 한 번만 걸쳐보시지요. 그녀는 살짝 몸을 숙이며 비단 옷을 내밀었는데 넓게 벌어진 옷깃 사이로 은근히 드러난 목선과 살짝 흘러내린 어깨 및 가슴골이 깊은 계곡처럼 깊어 보여 묘한 아취를 풍겼습니다. 한낮의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피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하얀 목덜미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이도령은 시선을 둘 곳을 몰라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손을 뻗어 옷을 받을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난처한 순간이었죠. 이 몸이야 평생 백의종군할 몸이니 이처럼 귀한 옷을 입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쉽게 물러설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살짝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남자란 것이 좋은 옷 한 벌만 걸쳐도 기세가 달라지는 법이지요. 비단의 감촉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직접 느껴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슬며시 손끝으로 비단을 쓸며 은근히 이도령의 손등을 스치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이도령은 슬쩍 몸을 뺐지만 순간 그녀가 코끝에 살짝 번진 고운 연지 향기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김씨 부인은 그런 그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내가 이렇게 순진해서야 원. 혹시 여인의 손길이 부담스러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손길이 너무 좋았던 것인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천천히 부채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도령의 귓가에 살짝 바람을 보내듯 흔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 사내들이 이 손길 한번 받아보려고 줄을 섰었지요. 허나 난 그 많은 손길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 손길을 거절당할 줄이야. 그녀는 이도령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가슴을 살짝 내밀며 유혹하듯 웃었습니다. 사내들은 수박 같은 내 가슴을 한번 맛보려 줄을 섰었지요. 혹시 이도령도 궁금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도령은 더욱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연한 태도로 다시 한번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씨 부인의 정성은 감사하나 차라리 그 옷을 좋은 인연을 찾는 데 쓰시지요. 저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자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살짝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여전히 장난기가 서렸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허, 이래서야 원. 정녕 여색의 뜻이 없단 말이오? 그녀는 한 손으로 비단 옷을 쓰다듬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사내를 두고 목석 같다 하지요. 하지만 목석도 따뜻한 손길을 오래 받으면 언젠가는 녹기 마련이요. 다음에는 꼭 걸쳐보도록 하시오. 그때는 내가 직접 입혀드리리다. 이도령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씨 부인은 아직도 어린 선비 같으니 하고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수박 같은 가슴을 덜렁거리며 장터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이도령, 목이 마르시면 우물가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수박이 달고 맛있으니 꼭 오셔서 드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장터를 가득 메웠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흥미롭게 그녀를 바라보며 소곤거렸습니다. 이렇게 김씨 부인의 유혹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도령 같은 사내는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법.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다음을 기약하듯 다시 비단을 매만졌습니다. 이도령이 장터를 지나려 하자 길 한가운데서 홍씨 과부가 우아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틀어 올린 머리칼 사이로 반짝이는 비녀가 햇빛을 받아 빛났고 가늘게 휘어진 눈매가 매혹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었죠. 그녀는 얼굴에 하얗게 곱게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선홍빛 연지를 곱게 물들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유혹적인 미소를 머금었고 눈매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홍씨 과부의 몸에서 퍼져나온 은은한 백목향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나풀나풀 흘러가 이도령의 코끝을 간지렸죠. 이도령도 남자인지라 홍씨 과부의 은근한 향기와 매혹적인 손길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고 아랫도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성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의 촉촉한 입술과 고혹적인 눈빛이 마치 불씨처럼 그를 감싸며 흔들리게 했죠. 이도령, 잠깐만 보시지요. 홍씨 과부가 부드러운 손길로 한지를 내밀었습니다. 매끄러운 필체로 적힌 연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정성스레 눌러 쓰인 그것은 마치 그녀의 애틋한 속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듯했죠. 배꼽은 구멍이 막혀 있고 배꼽 아래 구멍을 뚫려 있는데 오가는 이가 없으니 곧 막힐 것 같소이다. 그녀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이도령을 향해 눈길을 던졌습니다. 깊고 은근한 눈빛, 부드러운 손끝이 떨리는 듯이 한지 위를 스쳤습니다. 이도령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다 그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홍씨 과부는 그런 그의 반응이 흥미롭다는 듯 살며시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남자란 붓끝보다 부드러운 손길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요. 연서가 탐탁지 않다면 그녀는 손끝으로 이도령의 허벅지를 살짝 스쳤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으나 그녀의 손길은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스며들어 이도령의 피부를 자극했죠. 내 동굴 구멍이 어둡고 길이 험하니 이도령의 아랫도리 등불로 밝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손끝으로 자신의 가는 목선을 매만졌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그녀의 피부를 더욱 희고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녀의 입술이 살짝 젖어 빛났습니다. 이도령은 손등이 스친 것만으로도 귀끝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지를 접어 다시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문장은 훌륭하나 그 뜻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홍씨 과부는 혀를 살짝 차며 짐짓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다시금 부채를 펼쳤고 바람이 그녀의 향기를 이도령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이도령, 사슴털처럼 너무 부드러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뭇결도 거칠어야 벽을 뚫고 강물도 거세야 바위를 깎는 법이라 하니 말이오. 장터 사람들은 흥미롭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고 이도령은 한동안 서서 연서의 여운을 머금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도령이 한가롭게 장터를 거닐던 어느 날 길 한가운데에서 복숭아 하나가 툭 그의 발치로 굴러왔습니다. 탐스러운 황도빛의 과육이 연한 솜털을 머금은 채 땅바닥 위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나, 이런 복숭아가 굴러가 버렸네. 달콤한 목소리가 울리더니 고운 손끝이 복숭아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막내 과부 은혜가 허리를 살짝 숙여 과일을 줍기 위해 몸을 낮추었죠. 그녀의 옷자락이 살짝 들리며 희고 매끈한 종아리가 드러났고 부드러운 살결이 한낮의 빛을 받아 은은한 광택을 머금었습니다. 이도령은 순간적으로 눈길을 돌리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태와 발끝까지 이어지는 고운 선에 불현듯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복숭아를 주어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하시지요. 은혜는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복숭아를 받았는데 그녀의 손끝이 일부러 이도령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결이 맞닿는 순간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체온이 그의 피부에 짧게 머물다 흩어졌습니다. 어머, 이도령 손이 참 크시네요. 그녀는 작은 손을 자신의 가느다란 손목 위에 올려 비교하듯 말했습니다. 남자 손이 크면 속담이 있지 않소? 이도령은 순간 말문이 막혀 눈길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귓가가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르는 걸 보고 은혜는 장난기 어린 웃음을 살짝 지었습니다.
그런 속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은혜는 그의 소매를 살며시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장터에서 다시 마주치면 가르쳐 드리리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소매를 가볍게 쓸며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땐 제가 과일 대신 다른 걸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요. 이도령은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황급히 인사만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은혜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허, 내 젊은 시절이 아까워라. 이런 얼굴의 철벽이라니 천하의 죄악 아니겠소. 그녀는 손에 쥔 복숭아를 살짝 입술에 대고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솜털이 그녀의 입가를 간지리듯 스쳤고 그녀는 가볍게 이를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맛을 보면 다른 생각이 들겠지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럽게 빛났고 장터의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한 척하며 그녀를 흘끗흘끗 바라보았고 은혜는 그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연덕스럽게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장터에서의 유혹이 잦아들 무렵 세 과부는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어째서 이도령이 우리를 거절한 것인가? 이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홍씨 과부가 부채를 힘껏 접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저리 태연히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오?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고자가 아닐까요? 은혜가 조심스레 속삭이자 김씨 부인이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 무언가 있는 것이요. 궁금해서 안 되겠소.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시다. 우리가 먹던가 이도령이 우리를 먹던가. 세 사람은 이도령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책을 들고 한가로이 앉아있던 이도령을 발견하자 그들은 주저없이 다가갔습니다. 이도령,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오. 홍씨 과부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도령은 책에서 눈을 들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과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를 거절하셨소? 이도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이 퍼지자 과부초는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란 말이오? 세상에 우리보다 더한 여인이 어디 있다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 홍씨 과부가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고 은혜는 당혹스러움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리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이도령이 정씨 부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정씨 부인은 과부들 사이에서도 유독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과부들이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며 앞장설 때도 그녀는 언제나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렸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은근한 단아함이 묻어났고 말 한마디에도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만 사실 훈장이 된 이도령은 오래전부터 몰래 그녀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의 시선은 늘 조용한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죠. 그녀가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도 그는 조용히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감추려 했으나 결국은 드러나고 만 것이었죠. 과부들은 경악하며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도령이 그래도 한 번도 안 열린 조개를 알아보는 것을 보니 진정 남자는 남자군먼. 그렇습니다. 정씨 부인은 어린 나이에 혼례를 약조한 사내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인연이 끊어지자마자 과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저 수절하는 과부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본디 남자와 한 번도 깊은 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손끝 하나 닿아본 적 없고 혼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습니다. 정숙함과 단아함을 가장한 채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벽을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미처 피어나지 못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자 등불 아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스쳐가는 바람에도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보다도 순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도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부촌에서 가장 조용한 그녀가 실은 가장 깊고도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이도령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고운 손끝과 말없이 전해지는 눈빛에 마음이 기울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밝혀진 그녀의 비밀은 단순한 수절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여인의 아련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입가에는 어렴풋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오후 하늘은 어두운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장터의 행인들은 비를 피해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천둥이 울리고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이도령도 급히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뛰어갔습니다. 마침 눈에 띈 정자가 하나 있어 그는 그곳으로 몸을 날렸죠. 숨을 고르며 비에 젖은 옷을 털던 이도령은 정자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정씨 부인이었답니다. 그녀 또한 소낙비를 피해 이곳으로 몸을 피한 듯했죠. 부인께서도 비를 피해 오셨군요. 이도령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소낙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얇은 모시옷이 피부에 밀착되어 희고 매끄러운 속살이 아른아른 비쳐 보였죠. 가녀린 어깨가 드러나고 젖은 옷자락 사이로 부드러운 곡선이 은근히 드러나자 이도령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요염할 줄이야.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지만 비에 젖은 모습이 그야말로 유혹적이었답니다. 그녀의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가는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고 촉촉이 젖은 입술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속눈썹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마저도 이도령의 가슴을 두드리는 듯했죠. 참아야 합니다. 이도령은 손을 꽉 쥐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수년간 속으로만 품었던 연모의 정이 이 순간 끌어올라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살짝 움츠러들고 있었답니다. 그녀 또한 이도령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울리자 정씨 부인이 놀라 몸을 움찔하며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죠. 에라,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숨결이 정씨 부인의 목덜미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죠. 이도령님, 이러시면 그녀가 당황하여 몸을 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도령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가둘 수 없을 만큼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부드러운 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하며 더 깊이 스며들었죠. 이런 짓을 하고서 하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정씨 부인이 간신히 숨을 고르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도령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엎드려 땅을 보고 부인은 하늘을 못 보게 내가 가려주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깊었고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히며 흔들어 놓았답니다.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의 품속에서 더욱 깊이 몸을 맡길 뿐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낙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정자 안에서는 더욱 뜨거운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크게 울릴 때마다 정자 안에서도 숨결이 엉켜들며 아련한 떨림이 퍼졌습니다. 거센 빗소리에 묻혀 세상은 둘만의 공간이 되었고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득하게 멀어졌죠. 비가 퍼붓는 바람에 흔들리는 창살 너머로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한 채 이도령과 정씨 부인은 운명의 장단을 맞추듯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숨을 고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좋은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도령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낮게 웃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입니다. 부끄럽지만 부인께서 제 마음을 흔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정씨 부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장난기 어린 눈빛을 띄웠습니다. 이도령님, 세간에서는 흔히 말하기를 석가래는 단단해야 지붕을 받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가래는 어찌 이리도 튼튼한 것이요? 이도령은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지만 이내 정씨 부인의 장난스러운 말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부인께서 이제 아셨다면 앞으로 천천히 더 익혀가면 되겠지요. 정씨 부인은 한껏 달아오른 얼굴로 이도령을 바라보다 이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가래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겠군요. 소낙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정자 안의 온기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이도령과 정씨 부인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더 깊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거센 빗소리에 묻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첫 배가 맞은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움직임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죠. 숨결이 뜨거워지고 서로를 향한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이도령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처음 겪는 감각에 숨을 고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세상에 이렇게 황홀한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도령은 그녀의 손을 다정히 쥐며 낮게 웃었습니다. 부인께서 이제 아셨다면 앞으로 더 자주 익혀가면 되겠지요. 그 말에 정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도 장난기 어린 눈빛을 빛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맞는 법도 다양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방법도 배워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도령은 피식 웃으며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야 물론이지요. 배를 맞추는 법이 한 가지뿐이라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서로를 탐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배를 맞추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정자 밖에는 여전히 소낙비가 쏟아졌으나 그곳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한층 더 깊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도령과 정씨 부인의 정분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과부촌에서는 늘 크고 작은 이야기가 오가곤 했지만 이번 소식은 그야말로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정씨 부인과 이도령이? 홍씨 과부가 부채를 탁 접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김씨 부인과 은혜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죠. 아니, 정씨 부인은 늘 조용하고 점잖았잖소. 그런 분이 이도령을 어떻게 꼬신 것이란 말이오?
김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우린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도 그 얼음 같은 사내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정씨 부인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요? 은혜가 입술을 살짝 깨물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이야, 과부촌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이 남자를 꼬시는 법을 알고 있었다니? 정씨 부인,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오. 그날 오후 과부들은 정씨 부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에 고운 머리칼을 단정히 묶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과부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보시오. 무슨 비법이 있었던 것이오? 김씨 부인이 팔짱을 끼고 묻자 정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비법이라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마시오. 우리도 온갖 수를 써봤지만 이도령은 단단한 나무 같았소. 그런데 부인이 한 방에 무너뜨렸다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오. 홍씨 과부가 장난스러운 눈빛을 빛내며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비 오는 날 정자에 있었을 뿐이랍니다. 과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마 그 말만으로 우리가 믿을 것 같소? 김씨 부인이 턱을 괴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도 비 오는 날 정자에 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오? 은혜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자 과부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홍씨 과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소낙비가 무척 거세게 내렸지요. 저는 마침 길을 걷다가 정자로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도령도 같은 곳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래서? 과부들은 한꺼번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에 젖은 제 옷이 정씨 부인은 머뭇거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과부들은 순간적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데 이도령께서 저를 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었답니다. 홍씨 과부가 손을 탁 치며 아쉬운 듯 탄식을 내뱉었죠. 정씨 부인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비를 맞았을 뿐이랍니다. 과부들은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비 오는 날 정자에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요. 은혜가 심각한 얼굴로 묻자 과부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부촌의 소동이 가라앉을 줄 알았건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씨 부인이 무릎을 탁 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좋은 인연을 찾는 내기를 한 번 더 하지 않겠소? 홍씨 과부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그럼 이번엔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하겠소?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온다더이다. 은혜가 의미심장하게 속삭였습니다. 오호라, 사또라면 기품 있고 학식 있는 사내 아니겠소? 홍씨 과부가 부채를 탁 펼치며 웃었습니다. 자, 그럼 내기 시작이오. 이번에는 누가 먼저 사또의 눈길을 받을지 겨뤄봅시다. 김씨 부인이 선창하자 과부들은 일제히 탄성을 올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과부들이 또 내기를 한다더라. 이번엔 새로운 사또라는데? 아니, 지난번에도 장터가 떠들썩하더니 이번에는 더 심하겠구먼. 과부들이 그리 쉽게 포기할 리가 있나? 이야기는 장터를 넘어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사또의 눈길을 끌고자 비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자마자 일부러 길을 걷다 빗물에 흠뻑 젖으며 한숨을 쉬고 젖은 옷자락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비를 어쩌면 좋소. 김씨 부인이 목을 가늘게 흔들며 말하자 홍씨 과부가 부채를 펼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이지. 이리 얇은 옷을 입고 나올 줄이야. 어쩌겠소. 누가 저 좀 안아주면 좋겠는데.
은혜는 한술 더 떠 길모퉁이에서 사또의 행차를 기다리며 일부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 몸이 어찌나 허약한지 비에 젖으니 더 어지럽구려. 세과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또의 이목을 끌려 했으나 정작 사또는 이미 우산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관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과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거 더 강한 전략이 필요하겠군. 한편 소동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조용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과 정씨 부인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틈을 피해 숲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지난번 자신의 방법이 다소 미흡했음을 깨닫고 서책을 보고 연구한 끝에 더욱 정교한 이치를 깨우쳤다며 정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배웠소. 이번엔 학문과 실전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보여드리리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세상 모든 이치가 이 순간에 녹아들 듯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도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도령께선 학문을 너무 깊이 팠소이다. 그 열정이 감탄스러울 따름이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